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특히 식품업계 취준생들한테 너무 반가운 소식, 삼성 웰스토리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2025년 너무 힘든 해였거든요. 2025년 상반기에도 식품기업들이 떴지만 사실 제가 볼 때 허위매물 수준, 공고만 내놓고 T1는 예전보다 형편없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붙어야 될 어떤 스펙이나 자격이 된 친구들도 우르르 떨어질 정도로 많이 힘든 시즌이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2025년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는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내 스펙을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내 자수 상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명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상담에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웰스토리 어떤 기업일까요? 주변에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많이들 다니고 있는 기업인데, 삼성그룹의 단체급식, 그리고 식자재 유통, 그리고 그룹 사내 쇼핑몰 운영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푸드 서비스를 시작으로 식자재 유통 서비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식음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 기업이죠. 삼성 웰스토리가 저희 학생들이 계속 합격하고 있고 정말 반가운 기업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어떤 직무로 채용을 할까요? 아무래도 수주 영업이 제일 TO가 많겠죠. 자, 자소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은 일단 모든 계열사가 1, 2, 3번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번 항목이 있는 계열사가 있고 없는 계열사가 있는데, 일단은 공통 항목인 1, 2, 3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을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자, 이거는 지원 동기하고 포부를 같이 쓰는 건데, 근데 700자잖아요. 700자가 아니라 1000자더라도 저는 마찬가지인 게, 원래 지원 동기하고 포부를 같이 쓸 때는 직무 지원 동기를 생략하면 돼요. 원래는 지원 동기가 기업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가 있고 입사 후 포부가 있는데, 입사 후 포부가 직무에 대한 커리어 플랜이잖아요. 직무에 대한 커리어 플랜이기 때문에 직무 지원 동기는 뭐예요? 이런 커리어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두 개가 어느 정도 맞물리기 때문에 기업 지원 동기만 소제목으로 적고 그 다음에 입사 포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업 지원 동기는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할 때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을 명확하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문장 정도가 적절한데 거기에는 명확한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 안에 이런 부분에 함께하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하고 두 갈식으로 바로 던지고, 일단은 내가 동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나의 의지를 나타내려면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선언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문장을 뭘로 하느냐, 총론과 강론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글이 사실 총론에서 강론으로 흘러갈 때 제일 타이트 있게 체계적으로 쓴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기업 지원 동기라는 게 채용 담당자가 자세하게 읽을 그런 여력이 안 돼요. 자소서가 그 사람에 대한 걸 보려고 쓰라고 하는 거지, 우리 기업에 대한 얘기 매년 똑같이 쓰는 거, 그거를 관심 있어 하진 않거든요. 어떤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글이라는 게 똑똑한 사람이 쓴 글은 똑똑하게 쓴 걸로 보인다는 포인트로 글이 이런 3문장 정도로 총론에서 강론으로 흘러가는 느낌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명확하고 똑똑한 사람이 쓴 체계적인 글이 됩니다. 지원 동기에 대한 명확한 작성법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입사 포부는 3단계로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첫 번째 문장도 나의 의지와 포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삼성 어디 계열사 안에서 이러한 어떤 업무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풀어내야 되겠죠. 근데 그 직무에 있어서 어떤 담당자가 되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프레임을 익혀서 색깔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직무 커리어 플랜을 적는 거예요. 직무 커리어 플랜은 어느 직무에나 공통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무에 정확히 맞춰줘야 되는 거겠죠. 그냥 팀 구성원으로서 화합하고 신입으로서 뭔가 열정을 발휘하고 이런 얘기를 적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A라는 업무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이런 것까지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3문장 정도 풀어내면 돼요. 직무에 대한 관심도와 전문성을 표현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분량 정도를 내가 이때까지 했던 어떤 경험들이 이 회사의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렇게 풀어내면 명확하게 되니까, 여기는 1번은 기업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풀어내시면 되고요. 2번 항목이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는데 1500자래. 간략하게 기술하는 건데,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과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사건, 인물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물을 쓰면 불리하겠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주체적으로 뭘 한 이야기에서 느낀 거하고 제3의 인물이 한 거를 쫙 쓴 다음에 거기서 뭘 느꼈다 하고 어떤 게 여러분들이 더 임팩트가 있겠어요? 당연히 사건을 중심으로 쓰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자,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려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소서 경험 항목이 원래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직무 역량 항목이 아니고 스토리를 쓰는 거거든요. 특히 성장 과정이라는 건 그 어떤 스토리 항목보다 더 스토리다워야 돼요. 여기서도 어때요? 성장 과정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신, 나한테 영향을 끼친, 어때요? 이건 정말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이 원래 옛날부터 관리의 삼성, 사원 한 명 뽑으면 10년간 교육비로 3억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중요시해서 생각해서 만든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이나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직무 업적 같은 거를 타이트한 경험 같은 거를 나열하듯이 풀어내면은 그거 읽을 채용 담당자 하나도 없어요. 내 주변에 이렇게 써서 합격했는데요. 자소서만 가지고 합격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소서만 가지고 줄을 매겨보면 애초에 그냥 동문서답을 한 거죠. 그렇죠. 채용 담당자는 이런 스토리적인 항목은 인재상 항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업들 홈페이지 가봐요. 기업들 홈페이지에 인재상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열정, 도전, 창의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인재상 외울 필요 전혀 없고 기업마다 다 인재상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그런 인재상이라는 워딩에 맞는 얘기를 써야 된다는 거죠.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의 구체적인 차이는 제가 드리는 위에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고요. 스토리 항목은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어떤 스토리텔링,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토리텔링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이런 것들인데 주인공이 아무 문제도 없이 이것저것 하고 다니면 그거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을 만한 흡입력이나 후킹할 만한 포인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도 초반부에 분명하게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임팩트 있게 발생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게 스토리텔링인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했던 마케팅 인턴 프로젝트, 어떤 인턴 할 때 어떤 프로젝트 경험 이렇게 보고서처럼 쓰는 애들, 경험 나열하듯이 쓰는 친구들은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맞는 얘기일까요? 채용 담당자는 과연 이 짧은 기간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소서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업적을 나열하듯이 써버리면은 마치 위인전에 국사책의 인물들 업적 외우듯이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만한 자소서를 쓰려면 스토리텔링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이란 개념 안에서 성장 과정을 예를 들어 볼게요. 성장 과정은 유일하게 20대 이전 얘기를 써도 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어릴 때 얘기 쓰면은 또 막상 또 늘려고 하면 또 유치해요. 쓸 때는 몰입해서 쓰는데 유치하게 되니까 너무 어릴 때 얘기도 말고 그렇다고 또 직무랑 바로 연결 짓는 것도 아니에요. 직무랑 연결돼서 쓰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쓰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포인트는 도전을 통해서 성장한 과정.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기업에 원서 넣을 때 원서 넣다 보면은 지원 동기하고 성장 과정을 연결해서 쓰라는 해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성장했던 성장 과정을 풀어낸 다음에 기업 지원 동기를 엮는 거죠. 이러한 저희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과 LG전자가 부합하다 생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장 과정을 하셔야 되고 또 천자 이상은 이제 한 이야기를 대서사시로 풀면은 이걸 읽을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짧은 걸 여러 개 넣는 게 좋습니다.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자소서에서 일단은 광의 성장 과정인 성장 과정을 하나 넣고 그리고 힘들었던 경험을 넣든가 아니면 구성원들 간에 협업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발휘한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 중에 하나죠. 광의 성장 과정으로 이렇게 구성하셔도 되고 어쨌든 근본적 의미의 성장 과정은 처음에 하나 넣어주신 게 좋습니다. 이래도 직무 역량 항목을 헷갈려서 막 업무 프로젝트 보고서 쓰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단서를 더 드리면 자, 삼성 채용 공고가 1, 2, 3번이 공통 항목이라 그랬죠. 4번 항목이 있는 계열사가 상당히 많은데 4번 항목이 있는 회사의 대부분의 4번 항목은 직무 역량, 직무 경험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공통으로 된 2번 항목은 정말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거구나. 명확한 증거죠. 자,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안 써서 합격했는데요. 이런 일반화의 오류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맞는 걸 씁시다. 자, 3번 항목이 이제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항목인데 이런 항목은 구조가 명확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항목을 쓸 때 경영지원본부나 뭐 인사 재무 이런 분들은 꼭 그 업계를 생각하지 않고 써도 돼요. 뭐 인사본부라면은 뭐 최근에 뭐 노동법 관련된 이슈, 뭐 법 개정 이런 걸 써도 무방하고요. 재무 보면 뭐 국제 회계 기준 뭐 변경 뭐 이런 걸 써도 되고 뭐 재무 환경, 인프라 이런 걸 써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스텝 업무가 아니라면은 업계 얘기를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 글을 쓰는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첫 문장에 바로 이슈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오지 않으면 대체 이 친구 뭘 쓰려고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면 읽기 싫겠죠. 그래서 바로 이슈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근 뭐 땡땡 업계에서는 이런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자니까 그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걸 입증할 만한 대체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풀어내는 어떤 사례들을 뭐 미국에서는 어떻고 유럽에서는 어떻고 최근 한국에서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풀어낸 다음에 두세 문장 풀어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글이 가버리면 읽을 포인트가 없죠. 그래서 이쯤에서 또 문제점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여전히 업계에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가 이러한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구조로 풀어내면은 명확하게 멋진 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어려운 시즌이죠. 지금 식품업계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도 허위 매물들만 공고가 많이 나왔었는데 삼성 L스토리 여러분들이 삼성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이제 식품업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